여기는 부산에 위치한 화명동 코오롱 아파트 37평형이고요. 모든 방을 확장을 했고요. 그리고 거실도 확장을 하고 주방 베란다 하나 빼고는 전부 다 확장을 한 집이에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확장을 할 때 기둥 내력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깔끔하게 원하는 대로 확장이 더 가능한 집이었어요. 그리고 투베이 구조가 아닌 판상형 구조로서 이런 우리가 보통 로망으로 생각하는 대면형 이제 주방을 다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집이고요. 이 집은 3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큰 비용 없이 충분히 깔끔한 공사를 할 수 있었다. 600에 1200으로 모든 벽과 바닥을 시공한 집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현관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라이트 그레이 톤으로 해서 바닥도 라이트 그레이, 벽도 라이트 그레이. 여기는 이제 영림 발렌블랑 해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인체적으로 완성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접 조명을 표현을 해봤는데 천정에도 간접적으로 나오는 간접 조명과 그다음에 신발장 상하부에 간접 조명을 표현을 해봤고요. 이쪽에는 전구색을 사용함으로써 약간 좀 따뜻한 느낌을 주고 천정부에는 주백색을 사용해서 최대한 밝아 보이게 그렇게 연출해 봤어요. 자,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푸시형 금연에서 나오는 도어락 타입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떴을 때는 자동으로 정지를 해주는 정지형 도어 클로저를 사용해 봤어요. 요거는 이제 LG에서 나오는 라이트 그레이 제품이고요. 지문 방지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아주 매우 편리합니다. 손잡이를 없앤 방식을 채택을 해서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해보이기 위해서 지문 방지 팩도어와 푸시형 도어 클로저를 채택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드리겠지만, 저희 엠바스에서 이제 자체 개발한 에폭시 줄루는 방수에도 효과가 좋고, 처음부터 타일을 붙이자마자 에폭시 줄루를 시공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타일 깊이만큼 들어가서 뒤쪽에 박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절대 빠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에폭시 줄루는 사용함으로써 내구성도 올라가고, 이런 시멘트 계열 줄룸보다는 변색도 적고,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현관을 지나서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600에 1200 타일로 전체적으로 쫙 벽부터 바닥 전체 다 600에 1200 타일로 시공을 하였고요. 이쪽에 보면은 지금 시스템 에어컨 배관 위에서 오래된 구축이다 보니까 단내림을 시공을 했는데 이 단내림 시공을 할 때도 기존 천장 일부를 철거를 해서 최대한 배관 높이를 올려서 시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손이 잘 닿을랑 말랑 할 정도로 단을 최대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은 아트월 부분인데요. 아트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확장된 부분의 기둥은 아예 완전히 없어지는 집이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그냥 깔끔하게 이제 일체형으로 타일을 다 시공을 해봤고요. 자, 여기 보시면 샤시를 손잡이를 좀 애매하게 좀 위치가 생기다 보니까 요 뒤에 50mm 정도 되는 바를 따로 시공을 하여서 손잡이 위치가 딱 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봤고요. 유리 같은 경우에는 블루 유리를 채택을 했고요.
최대한 요 밖에 경치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가운데에 최대한 큰 창을 넣는 쪽으로 세 짝으로 문을 시공을 했어요. 자, 이곳은 메인 조명을 전체적으로 주백색 2인치 다운라이트를 사용을 했고요. 실링팬을 하나 설치를 함으로써 시스템 에어컨이 나오는 바람을 분산을 시켜주기도 하고, 겨울에는 다시 역방향으로 순환을 시키면서 뜨거운 공기를 바깥쪽으로 전체적으로 퍼뜨려 주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링팬을 사용을 해봤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요 단들을 전부 다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 요쪽만 한쪽만 이렇게 생기면 되는 조건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간접 조명을 시공을 하면서 이제 우물 천장을 넓게 퍼뜨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600에 1200이 온장 출발되고, 여기도 온장 출발이 되고, 요 바닥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이만큼 목공 작업을 진행해서 만든 건데, 요 십자가 부분을 정확하게 레벨링을 기준으로 잡아서 요 기준으로 목공 작업을 완성을 해서 전체적인 집 수직이 똑바로 맞게 이렇게 시공을 해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목공과 타일을 하기 때문에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이쪽에 9mm 문선을 채택을 할 때도 요 9mm 문선과 이제 요 바닥 타일의 경계점을 다 생각을 해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요런 2, 3mm 정도 튀어나오는 마감으로 깔끔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어요. 여기 또한 졸리컷으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요쪽 바닥면에서 만났을 때 만약에 여기 코너 비트를 꽂게 되면은 타일이 요쪽이 10mm가 튀어나오든지 요쪽이 10mm가 튀어나오든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졸리컷이 이 매지 크기 안에서 딱 맞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졸리컷을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집 바닥과 벽에 같은 타일을 시공을 했을 때 줄을 다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주방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기역자로 싱크대가 되어 있는 집이었는데, 요만한 싱크를 이렇게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쪽에 일자형 그 싱크대를 만들고, 이쪽에는 1200, 2400 대형 아일랜드를 제작을 해서 식탁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해봤어요. 이쪽에는 가족 구성원이 어른 둘에 애기 둘인데, 애기들 친구들도 자주 놀러 오는 편이라서 이쪽에는 추후에 의자를 두고 같이 8명에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으면서도 놀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셋업을 해봤어요. 싱크대가 기역자에서 이제 일자로 변형하는 과정 중에 배수구랑 수도를 옮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께서도 평배수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걸레바지의 노출, 걸레바지 사이로 노출로 배관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원래의 배관을 안 건드리고 배수는 잘 되는 조건으로 안전하게 시공을 하길 원하셔서 굳이 배관 이동 없이 이렇게 조그만한 미니장을 만듦으로써 이제 배관도 이동할 겸 이런 보조 수납 기능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로보락 자동 로보 청소기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배수를 이제 직수관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렇게 바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 봤어요. 아일랜드 이 사이즈가 대형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넓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이제 두셨는데, 이쪽에는 이제 밥솥을 둘 수 있게끔 제작을 했고요. 이 밑에는 조그만한 서랍장을 넣어서 최대한 수납을 극대화 시켜봤어요. 자, 이쪽에 냉장고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삼성 비스포크 이제 빌트인 냉장고를 채택을 했고요. 이 빌트인 냉장고 라인선과 가로 라인과 세로 라인을 맞춤으로써 시공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깔끔해 보이도록
이렇게 시공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쪽에 이 집은 분배기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분배기를 가려줌과 동시에 냉장고 일직선을 맞춰주면서 깔끔하게 동선을 잡았고요. 자, 이 집의 마스터룸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 공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너무 밝은 분위기인데, 안쪽은 따스한 느낌이 들도록 간접 조명들로 주 조명들을 구성을 해봤어요. 여기가 좀 구조가 좀 특이하게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이제 샤시가 조그맣게 있었고, 베란다 부분이 요만큼 공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중 샤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 정도 중계, 이 정도 마감이고, 어쨌든 이쪽에 보시면 우수관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요 우수관이 튀어나와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좀 극복을 해보고자 이런 간접 조명을 넣은 조그만한 미리선만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가 자체적으로 직접 제작한 침대 헤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비스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이런 일체감 있는 우수관과 요 나와 있는 일체감 있게 설계를 할 수 있는 그 기성품은 없다 보니까 제가 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됐어요. 이렇게 덕분에 멋진 침대 헤드가 완성이 됐어요. 자, 우리가 흔히 붙박이장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장에 서라운드를 없앤 이제 무몰딩 붙박이장을 채택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푸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쪽에 쭉 따라오다 보면 자, 제가 화장대를 하나 이제 만들어 드리기로 고객님과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화장대는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다 보니까 키 큰 거울을 넣을 수 있는 이제 따로 드레스룸은 존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라이트 그레이 템버보드와 함께 950에 1800짜리 대형 거울을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이 제작으로서 좀 더 엣지 있는 마감과 요렇게 반달 모양으로 끊어지는 마감이 아닌 관통이 돼서 요 하부까지 이렇게 발끝까지 다 보일 수 있게끔, 요게 지금 카메라 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뒤로 나와서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키 큰 거울이 되면서 전신 거울이 완성이 된다는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거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서비스로 만들어 드렸어요. 간접 조명은 덤이고요. 자, 마스터룸의 화장실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자, 요쪽은 과감하게 세면대가 원래 이렇게 위치를 했었는데 요 세면대를 없애고 욕조를 좀 더 키워가지고 최대한 크게 욕조를 제작을 함으로써 가족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셋업을 해왔고요. 600에 1200 타일을 시공을 함으로써 최대한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줘봤고요. 자, 이쪽에는 세로로 내려오다가 이쪽에는 가로로 타일이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공을 하면은 세로로 시공을 했을 때는 이쪽 부위가 제일 눈에 잘 띄는 자리인데 줄눈을 없앰으로써 최대한 넓어 보이는 효과로 그렇게 시공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엠파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엠파스 에폭시 줄눈을 사용을 했고요. 이 에폭시 줄눈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관리가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장 환풍기는 휴젠트를 사용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이제 목욕을 하면서 놀 때 춥지 않도록 히터도 되고 제습을 해줄 수 있는 제습 기능이 되는 휴젠트 환풍기를 사용을 해봤어요. 자, 요쪽에 젠다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한 깔끔하게 매립 선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요쪽 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조적으로 쌓아서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상부에도 똑같이 조적을 공중 모양을 해서 오랫동안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젠다이를 만들어 봤어요. 자,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놀다가 평상시에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튀어나와 있는 형 말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샤워기를 사용을 해봤어요. 공용 욕실 부분을 소개를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특기인 조적 파티션을 벽돌을 세워서 최대한 슬림하게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샤워기하고 세면대를 위치를 바꿔서 넓은 세면대와 샤워부를 확보를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특이하게 보울이 2개인 세면대가 들어가 있는데 요 집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 둘인데 아무래도 형제지간에서 연년생이다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 가지고 많이 싸운대요. 그래서 최대한 다툼을 적게 하기 위해서 보울을 작은 걸로 해서 2개를 시공을 해서 동시에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졸리컵 부분은 에폭시 줄눈으로 둥그스름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아기들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치지 않게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시공을 했고요. 좁은 욕실에 최대한 큰 거울을 사용해 줌으로써 같이 동시에 2사람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봤어요. 이쪽에 이제 젠다이를 만들어서 매립 선반 부분을 만들어줘서 코너 선반 없이 이제 간단하게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요 하부 같은 경우에도 물턱을 줌으로써 이제 애기들 의자를 평상시에 놔뒀다가 뺐다 넣었다 할 수 있게끔 동선을 확보해 봤고요. 여기도 물놀이를 좋아하시는 집이라서 물놀이 제품들도 요 안에 깔끔하게 이제 수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아까 안방과 같은 제품인 휴젠트를 천장에 시공을 함으로써 드라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리고 이런 큰 거울을 간접 조명으로 활용을 하면 장점이 한 가지 또 존재하는데요. 요즘에 이노솔이나 이런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간접 조명을 라인 조명을 이제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턱이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일반 돔천장을 시공을 하면서도 이렇게 라인 조명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울도 사용해서 이제 하다 보면 빛이 켜져 있는 것처럼 간접 조명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거울을 사용을 해서 간접 조명을 만들어도 충분히 무드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요 주백색 메인 조명 2인치 다운라이트로 하나, 둘, 세 발 시공을 했는데요. 요 조도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시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요것보다는 저는 간접 조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간접 조명 한번 켜주실래요? 예. 간접 조명 켜고 메인 조명 꺼주세요. 자, 간접 조명으로도 충분히 은은하게 조명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밤중에 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밤늦게 보통 12시쯤에 이제 댁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너무 눈부신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눈도 아프니까 요런 무드 있는 조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충분히 은은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기호에 맞게 하시면 돼요. 다만 외벽이나 이런 단열 문제가 좀 취약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단열을 한다 해도 보통 확장부의 마루 부분이나 이제 벽 쪽에 MD에서 필름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내구성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아무리 단열을 하고 꼼꼼하게 시공한다 해도. 그래서 과감하게 제 주업종이 타일이다 보니까 요 타일로 벽바닥을 전부 다 붙이는 쪽으로 이제 제안을 드려봤어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시공만 꼼꼼하게 한다면은 큰 하자 없이 결로나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도 않고 내구성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요 이제 단점이 비용상의 문제인데 요 비용 같은 문제는 제가 직접 시공하고 자, 그리고 저희 모회사인 엠바스에서 타일이나 부자재 물건들을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따져보면 벌써 한 30%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